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토카이드 면접을 보고 온 날입니다. 제 올림머리를 집에서 어저께 해보았고요. 해본 곳은 정장의 가운데 안쪽에 하얀색 브라우스를 깔끔하게 입어보았습니다. 어겐가이도 안녕하세요. 오갱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7일 날 관통사 필기시험이 끝나고 벌써 관통사 면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면접에서 불합격을 하고 2018년도에는 면접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과 불합격의 모든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 면접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2년 동안 경험한 면접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면접에 대한 감각 익히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에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통사 면접 시험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4가지 항목이 있고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전문 지식과 그것을 응용한 능력, 40점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관과 사명감, 20점. 세 번째는 예의 품행과 성실성, 20점. 마지막 네 번째는 의사 발표성과 논리성, 20점. 총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제 점수가 높은 전문 지식도 전문 지식을 응용한 응용 능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관통사 면접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가이드가 돼서 잘 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태도 점수는 노력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면접관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복장입니다. 솔직히 복장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죠. 특히나 저는 일본어라서 복장이나 인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들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앞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용실에 가진 않고 집에서 나름 열심히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렌탈에서 한 35,000원 정도 금액이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면접 때는 첫 번째 렌탈을 했을 때 마음에 들었던 복장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복장이 어차피 제가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 그 시간대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처럼 그렇게 올림머리를 하고 정장을 입었던 분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캐주얼로 입고 가셨는데도 90점대로 합격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만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의입니다. 물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예의 없게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쓰다든지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면접관 분들이 한국에 처음 오신 저의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알기 쉬운 내용과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면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표정과 자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표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은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는 최대한 저는 많이 했어요. 총 6번의 인사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면접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6번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웃는 표정입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사실은 발표 울렁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 지인들한테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1차 때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발표 울렁증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성격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압박감과 긴장감이 더 커져서 이렇게 발표 울렁증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울렁증 극복을 위한 거고, 국비로 CS 강사학원에 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학원에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스피치하는 연습을 해서 조금이나마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원에 가서 스피치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로 제가 심했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표정인데, 그 표정이 뭐냐면 웃는 얼굴로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똑똑똑 스트레이시마스 하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울지는 않았는데 눈물만 안 나지 그냥 울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신기했던 게 대답은 또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한테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본어도 굉장히 엉망이고 1.3점 차이로 떨어진 거면 생각보다는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발표 울렁증이 심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관이 저한테 경복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경복궁은 조선시대 법궁으로서 태조 이성계와 전도전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법궁으로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틀리죠. 이거는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면접이잖아요. 그 자질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태도, 느낌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과 웃으면서 아이 컨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면은 표정뿐만이 아니라 손도 얘기를 하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시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어겐가이도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본격적으로 면접 공부를 하기 전에 감각을 익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 연습해서는 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면접 후기를 보면은 대답을 반도 못했는데 고득점으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놀랐다는 합격 수기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스마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죠.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 면접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